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여성 탈모 치료 환자분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성 탈모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만큼 이 모발이나 탈모 치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아주 큰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 탈모 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거나 동영상을 보시면 특히 그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보시고 병원에 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여성 탈모 치료 방법으로 미녹시딜 4분의 1 쪽을 복용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미녹시딜 4분의 1을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혹은 "미녹시딜 4분의 1 복용을 좀 처방을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성 탈모 치료에 미녹시딜 4분의 1 약을 4분의 1로 쪼개서 그렇게 복용하는 거 "이젠 아닙니다."라는 주제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말씀을 드리는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성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비어가는 이런 현상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게 남성 탈모, 남성 대머리랑은 좀 다른 점은 남성 탈모, 남성 대머리는 일단 이마가 넓어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윗머리가 다 약해지는 것보다는 이마가 넓어지면서 정수리에 국한해서 점점 약해지다가 물론 나중에는 남성들도 이렇게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전반 어떤 이게 부위에 국한해서 확 이마가 넓어져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남성형 탈모, 남성 대머리 현상이고요. 여성 탈모는 이 윗머리가 전반적으로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 머리가 가늘어지고 숫자가 적어지고 다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헤어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차 높은 단계로 진행이 되는 이런 식이고요. 이런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는 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종의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강 관리를 잘하고 혹은 뭐 식습관을 잘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가 노화라는 거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화라는 거 그래서 이 여성 탈모가 나타나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연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탈모의 원인으로는 유전이나 나이, 호르몬, 영양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죠. 근데 이제 이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전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대머리여야 내가 대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튼튼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 탈모의 유전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머리가 모발이 튼튼하게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성 탈모 치료약으로는 바르는 미녹시딜 그리고 뭐 바르는 미녹시딜은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바르는 그 미녹시딜을 미녹시딜을 이제 바르는 것이 FDA에서 공인받은 사실은 유일한 여성 탈모 치료 방법입니다. 그 외에 알파 트라디올이라고 하는 두피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조금 조절해 주는 그런 바르는 약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먹는 미녹시딜이 있고요. 다른 이제 몸에 어떤 영양을 보충해 주는 비타민 B나 C나 D 혹은 모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시스테인이나 케라틴 뭐 예를 들어 비오틴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것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호르몬과 관계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경우에 그분이 여성 탈모의 원인이 그런 경우에는 피나스테로이드, 두타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나스테로이드나 두타스테로이드는 여성에게 금기로 돼 있어요. 약을 사서 그 설명서를 보시면 뭐 어떤 임신 수유 때가 아니라 그냥 여성 금기로 돼 있습니다. 피나스테로이드, 두타스테로이드. 하지만 이 약을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선택적으로 그분이 이제 가임기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 계통의 약을 쓰는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기존의 미녹시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녹시딜이 이렇게 알약 형태로 생겨 있고요. 이 미녹시딜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보면 허가 일자가 나와 있어요. 이 1985 년. 미녹시딜은 굉장히 오래된 약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허가 일자가 1985 년이고요.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1970 년대부터 쓰던 약이고 굉장히 오래된 약이죠. 사실 요즘에 너무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985 년에 나온 약을 잘 쓰지 않겠죠. 이 약은 원래 혈압
원래 이 약이 허가받은 요인은 고혈압 약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게 고혈압에 사용할 때가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요. 워낙 약이 오래된 약이고 그러다 보니 약가가 굉장히 쌉니다. 79원 한정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가가 싸다 보니 이제 제약사들이 고혈압 약으로 이 약을 잘 만들질 않아요. 뭐 제약사도 약을 만들어서 뭐가 남아야 만들겠죠. 근데 의사들이 이제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잘 쓰지도 않는 약이고 또 너무 이제 약가도 싸고 그러니까 잘 만들지 않는 약이었는데 이 약을 이제 한 5-6년 전, 7-8년 전부터 이제 탈모에 이 약을 활용하게 되면서 이 약의 처방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약이다. 고혈압에 쓰던 약이다. 근데 이 약을 아니 고혈압 약을 왜 그럼 탈모에 쓰게 됐을까요?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현재는 고혈압 치료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고혈압에 이 약을 처방을 했더니 이 약을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이런 다모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이 여성인데 얼굴에 이렇게 잔털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여성의 다리가 이렇게 다리에 털이 많이 나타나고. 그럼 이게 이 약의 부작용이 다모증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약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바로 바르는 미녹시딜입니다. 왜 바르는 미녹시딜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약을 먹어서는 약은 자 이렇게 약을 투약하기 전에 근데 어떤 약을 투약하면은 분포가 완료되면 몸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버리죠. 그러면 이 약의 어떤 털을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나 그러니까 털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전신에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전신에 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모발에 털이 늘어나는 걸 원하는 거지 수염이 늘어나고 팔다리 털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만 털이 나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르는 약을 만들어서 발라 봤더니 전신적인 다모증 부작용은 적으면서 그 바른 부위에 두피에 털이 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해서 우리가 바르는 미녹시딜이 나와 있고 이 바르는 미녹시딜이 여성 탈모 치료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죠. 이런 다모증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작은 용량을 먹었을 때는 다모증이 나타나는 빈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5 밀리그램짜리 약이거든요. 이 5 밀리그램짜리 약을 쪼개고 쪼개서 아주 작은 용량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작은 퍼센트에서 다모증이 나타나지만 이 약을 하나를 다 먹었을 때 거의 반 이상에서 다모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꽤 다모증이라는 이 일종의 부작용의 빈도가 높은 편인 약이죠. 그리고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 그렇다면 저용량으로 사용해서 좀 더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바로 로우 도즈 오럴 미녹시딜이라는 바로 요법이에요. LDOM이라는 요법이고 여성 탈모 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좀 이제 유튜브나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은 이 LDOM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익숙한 용어이고 실제로 이 LDOM 복용법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이 LDOM이 뭐냐? 경구 미녹시딜을 저용량으로 투약하는 거예요. 5 밀리그램 이하. 그럼 미녹시딜은 어느 정도가 고용량이고 어느 정도가 저용량이냐? 미녹시딜의 고용량의 기준은 10 밀리그램 정도를 그러니까 2알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녹시딜이 고혈압에 우리가 고혈압 치료에 미녹시딜을 쓸 때는 최소 용량이 10 밀리그램 2알이고요.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8알, 10알까지도 복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루에 1알만 먹어도 조절되는 혈압약이 많은데 이런 약 안 쓰겠죠, 미녹시딜. 그러니까 그 고혈압을 치료할 때 사실 거의 쓰이지 않는 약입니다. 근데 1알 이하 저용량으로 이제 투약을 해서 어떤 부작용을 줄이면서 털이 나는 전신에 털이 나는 부작용은 좀 줄이면서 모발에 털이 나는 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요법이 바로 LDOM이라고 하는 로우 도즈 오럴 미녹시딜이라는 요법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적응증이 안드로겐성 탈모증, 남성형, 여성형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발 감소 또는 이게 원형 탈모 치료약은 아니에요. 이 약은 원형 탈모를 치료하는 약들 원형 탈모는 면역계통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 면역계통의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고 다만 원형 탈모의 면역계통 면역 세포들이 모발을 빠지게 공격하는 그 시기가 지났을 때 다시 모발이 날 때 모발이 나는 거를 미용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약이 미녹시딜이고요. 반응성 탈모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이 생기거나 하고 나서 또 흉터처럼 모발이 안 날 때도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먹으면 조금 모발이 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실 LDOM이라는 요법이 생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국소 미녹시딜의 수능도가 낮거나 두피염 등 부작용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차차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미녹시딜이 효과를 내는 기전은 모발의 성장기 기간을 연장시켜 줘요. 모발의 생장기를 연장시켜서 모발이 좀 더 길고 굵은 털로 붙어 있는 기간을 좀 길게 해 주고요. 두피로 가는 미세 혈류도 개선을 해 주고, 모발이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면 털 뿌리가 흉터 조직처럼 변해요. 그걸 우리가 섬유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섬유화가 되는 신호를 조절해서 섬유화를 늦춰 줍니다. 네,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게 논문에서 그림이 이뻐 가지고 제가 논문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의 이약이 허가받은 상황으로 쓸 때는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의 직경을 늘려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 탈모에 쓸 때는, 모발에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이 그 모발의 염증도 좀 줄여 주고, 모발에 있는 성장기도 길어지게 해 주고, 섬유화도 줄여져서 모발이 좀 더 길게 튼튼하게 나게 유지를 해 주는 게 바로 이 미녹시딜의 역할이 됩니다. 그 미녹시딜을 우리가 저용량 요법으로 할 때 이걸 어느 정도 용량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워낙 요즘에 이제 이 미녹시딜의 저용량 요법이 탈모 치료의 한 표준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델피 컨센서스라는 게 2024 년에 있었어요. 자마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이 자마라는 논문이 의학계에서 굉장히 거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중에 자마 더마톨로지라는 그 논문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1mm에서 2.5m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루에 반알 정도, 반알 이하에서 시작을 해 보라는 거죠. 그 5mg짜리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필요시에 최대 한 알까지, 그 5mg 한 알까지도 남성에게 먹는 걸 추천을 했고, 여성에게는 더 작은 양 4분의 1, 5mm의 4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양에서 시작해서 반알 정도까지 늘려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 용량이고요. 청소년이나 고령자,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한 12세 이상 청소년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약의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약을 많이 처방해 본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컨센서스를 모은 내용이에요. 12세 정도가 넘어가는 그 아이들에게는, 청소년에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체중이나 어떤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는 거를 권장하는 그 컨센서스가 모아졌고요. "쪼끔씩 증량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른 또 논문에서, 뭐 자마더마톨로지의 다른 그 논문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해 봤더니,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는 5mm 경구요법과, 그러니까 경구요법 먹는 것과 5% 용액을 발랐을 때 비슷한 모발 밀도 개선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처방을 하는 저도 그렇고 많은 의사들이 그냥 느끼기에는 사실은 바르는 미녹시딜보다 먹는 미녹시딜이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효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 약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LDOM, 그러니까 먹는 약이 선호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바르는 약의 도포가 번거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도포로 인해서 두피에 잔여물이 생기고 스타일링에 문제가 생기고 머릿결이 변화하는 경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미녹시딜을 발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녹시딜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제제고요. 아침에 미녹시딜을 바르고 회사를 출근한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어디 사회생활을 하실 때 미녹시딜을 바르고 모발에 뭔가 스타일링을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이 그 끈적거리는 그게 머리를 막 떡지게 하고요. 또 이게 끈적거리는 그 성분이 남아 있다가 마치 비듬처럼 허옇게, 약간 그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런 현상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이거 바르는 약이, 우리가 먹는 약은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냥 물이랑 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르는 약은 바르는 부위를 거울로 잘 살펴보거나 하면서 정확한 그 용량을 머리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고, 또 이게 바르는 게 흡수되는 30-40 분, 40-50 분. 이 제약회사에서는 바르고 나서 2 시간 이상 씻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도포가 번거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혹은 두피 잔여물이 남고 하는 게 바로 바르는 미녹시딜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피 염증이 악화하거나 혹은 미녹시딜 때문에 없던 두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르는 미녹시딜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방부제 혹은 일종의 미녹시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는 약,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탈모 샴푸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탈모 샴푸가 탈모에 좋은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샴푸들, 모발에 좋은 성분이 있는 샴푸들인데 왜 탈모에 효과가 없어요? 왜 탈모 샴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탈모 샴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냐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담아놨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그 숏 컨택 샴푸 시간이 여러분 뭐 짧으면 1-2분, 2-3분, 저 같은 경우에 머리가 좀 짧은 남성은 뭐 불과 샴푸하는데 한 1-2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1-2분 정도? 1-2분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샴푸를 할 수가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샴푸를 할 때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10분 잘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숏 컨택에는 이 샴푸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이 두피로 침투할 수 없어요. 바르는 미녹시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국소 이 미녹시딜이 제대로 모낭세포에 작용을 해 효과를 나타내는데, 모낭세포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불과 한 2-3mm 정도의 구간이지만 그 구간을 통과해서 모낭세포에 도달하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약물이 잘 통과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필드에서 처방하는 저 같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바르는 미녹시딜보다도 먹는 미녹시딜이 조금 더 효과를 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침투의 문제거든요. 국소 미녹시딜 역시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바르는 미녹시딜은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독으로는 사실 남성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미녹시딜은 여성의 약이에요.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바르거나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사용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남성 탈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성들은 피나스테리드, 두스타스테리드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이고요. 하지만 여성들은 미녹시딜 단독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간혹 이 다모증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이신 분들이나 그렇게 팔다리에 털이 나기를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르는 미녹시딜보다는 먹는 미녹시딜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미녹시딜의 장점은 도포보다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능도가 높다는 얘기는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했을 때 그거를 실제 용법에 맞게 복용하거나 바르거나 하는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수능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도포보다 훨씬 복용이 편하기 때문에 수능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면 약은 거의 날짜에 맞춰서 잘 드시고 또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르는 약은 아니 조금 바르다 안 발랐어요. 도저히 못 바르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 70-80% 이상. 국소제의 피부 자극이나 잔여물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일정한 혈중 농도로 모낭의 성장기를 안정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이 먹는 LDOM 요법의 장점입니다. 다만 한계는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그거에 대한 일정의 동의가 좀 필요할 수 있고, 용량 의존적으로 다모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그러니까 이 미녹시딜을 가지고 저는 미녹시딜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용량을 올려주세요. 저는 좀 더 고용량을 먹을게요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 진료실에서도. 근데 이게요, 용량을 올린다고 해서 이 먹는 약을 먹으면 여기로만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을 먹는 건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전신에 다 가요. 그 용량을 올리면 다른 부위에 털이 날 수가 있고요. 또 드물긴 하지만 전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복용하면서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치료를 조인해서 치료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무조건 용량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또한 이 장기 복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미녹시딜이 저용량 요법이 갖고 있는 한계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용량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리고, 가능한 이 약을 먹을 때 용량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용량을 먹도록 처방을 해 드립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빈맥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 심장에 원래 문제가 좀 있던 분들은 이 약을 처방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너무 심한 분들,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계속 핑핑핑핑 돌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잘 처방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저혈압, 사실 저희가 처방하는 용량이 너무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혈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혈압이 낮은 약간의 저혈압 이런 경우에는 거의 큰 별다른 상관은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혹은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 아스피린 같은 걸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이 미녹시딜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미녹시딜이 효과를 내려면 우리 몸 안에서 설퍼 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미녹시딜 설페이트라는 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먹었을 때.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은
뭐 무릎 아파 가지고 관절약 같은 거를 계속 드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금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처방 안 하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미녹시딜은 남성의 약이 아니라 이건 여성의 약이에요. 남성 탈모에도 물론 보조적으로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레이드를 두시면서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적으로. 근데 남성에서는 메인은 피나스트레이드, 두타스트레이드고요. 여성의 메인은 미녹시딜입니다. 특히 바르는 미녹시딜보다 먹는 미녹시딜이 어 저는 월등히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약을 먹으면서 좋은 경과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미녹시딜과의 어떤 병합요법 해 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레이드랑 같이 미녹시딜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미녹시딜 4분의 1 쪽을 처방하면서 스피로놀락톤이라고 하는 또 일종의 이뇨제, 이것도 고혈압 약이에요, 스피로놀락톤도. 이뇨제, 그 소변을 좀 보게 하는 약인데 실제로 소변의 양이 늘어나는 정도의 용량을 쓰지 않고 더 작은 용량을 씁니다. 이 약을 쓰는 이유는 미녹시딜이 간혹 이 혈관 확장되고 어떤 체액이 저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종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 붓기를 조금 빼주는 효과도 있고, 스피롤락톤이 갖고 있는 남성 호르몬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 많아서 남성 호르몬이지 여자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에 많아서 여자의 주된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인 거지 남자에도 있거든요. 근데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에서도 조금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세 가지 특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여드름. 두 번째는 대머리, 여성 탈모. 세 번째는 비만, 체중 증가. 이거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성에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소견인데, 그런 경우에 그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가장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약간 증량을 하고 가능한 이분이 효과를 보는 가장 작은 용량을 처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이게 어떤 공인되어 있는 처방법이 정확하게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대화를 나눴던 어떤 원장님은 미녹시딜을 처음에 초기에 효과를 봐야 환자들이 이 약을 계속 잘 먹고 잘 따라오니까 초기에 조금 높은 용량을 써서 효과를 확 내고 그러고 나서 약을 서서히 낮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보다는 가장 작은 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이분의 어떤 반응을 2달 3달 관찰한 후에 다시 조금 용량을 올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모증이 심하면 약을 좀 격일로 복용할 수도 있고, 뭐 얼굴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염분을 제한해야 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거를 간혹 약을 먹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잠자기 전에 드시면은 주무시는 동안 그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좀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제목은 미녹시딜 4분의 1 복용 이젠 아닙니다예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미녹시딜 4분의 1 복용을 얘기해 놓고 왜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 미녹시딜은 5mg 짜리였어요. 이거를 4분의 1로 쪼개면 1.25mg이죠. 자, 근데 이 미녹시딜의 형태를 보세요. 이 잘 쪼개질 것 같으세요? 4분의 1로? 이 약이 지금 그림이 크게 나와서 그렇지 정말 조그만 약이거든요. 이 약을 4분의 1로 쪼개는 게 약사님들께는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예전에 고혈압 약으로 처방할 때 4분의 1로 쪼갤 필요가 없었죠. 이거는 이 약을 이 약을 그 2알 내지 제일 작은 게 2알, 많게는 8알, 10알을 먹는 약이니까 옛날에 고혈압 했을 때는 쪼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탈모 환자들은 이거를 4분의 1 정도로 쪼개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약사님들한테 너무 고역이고, 쪼개서 주시는 제가 처방을 하면 쪼개서 주시는 약국의 약사님들, 친절하신 약사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약을 드리고 환자분들한테 "집에서 쪼개세요."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 집에서 쪼개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 약사님들이 조제 가위 같은 걸로 쪼개도 잘 안 쪼개지는데. 근데 이거는요, 제 생각에 약사님들한테 이거를 쪼개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쪼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가 되는 사실은 요구였어요. 저희 병원 앞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이 약을 처방을 많이 하니까 또 저하고의 관계가 있으니 그 약사님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쪼개 주셨지만, 이게 사실 그 약사님들도 사업인데 그 작은 조제 비용을 받고 이거를 정말 쪼개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를 쪼개 가지고 막 6 개월분 뭐 이렇게 쪼개 주시면은 정말 그 힘들어요. 원가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약사님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 약사님들이 아무래도 제약회사에 컴플레인 좀 있으셨겠죠. 미녹시딜이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새로 나왔어요. 아예 5 밀리가 아니라 더 작은 용량 2.5 밀리그램의 한 티가 나왔고 2.5 밀리그램짜리를 쪼개기 좋게 반으로만 그러니까 2.5 밀리그램은 예전에 5 밀리그램은 4분의 1로 쪼개야 1.25 였어요. 근데 이제 2.5 밀리그램 약이 나왔으니까 반으로만 쪼개도 1.25 밀리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일이 쪼끔 약사님들 업무가 덜어졌는데 가운데에 선을 박아 놨어요. 가운데 얇은 선을 넣어 놨으니까 정말 손으로만 쪼개도 이제 쪼개지거든요, 반으로. 반으로 쪼개서 먹으면 1.25 밀리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4분의 1 복용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2분의 1 복용으로 바뀐 거예요. 허가일을 보시면 2025년 11월 11일 이에요. 작년 말에 허가를 받았고 올해부터 이제 그 약국에 있어서 처방을 하고 저는 올해부터 그래서 처방을 다 2분의 1 T로 이렇게 다 바꾸고 있거든요. 간혹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2분의 1 T를 처방을 해 드리면 다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약이 커졌는데 용량을 늘린 건가요?" 아 용량을 늘린 게 아니고요. 용량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에 4분의 1 T가 아니라 2분의 1 T라는 거. 2분의 T라는 건 태블릿 그 정을 얘기합니다. 2분의 1 정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는 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성 탈모 치료에서 LDOM 요법 저용량 미녹시딜 요법의 기본 이제 그 약 처방은 미녹시딜 4분의 1이 아니라 미녹시딜 2분의 1이에요. 그 2분의 1로 쪼개면 그게 이제 예전에 4분의 1처럼 1.25 밀리그램이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미녹시딜은 제가 앞에 용량 의존적으로 효과도 나타나지만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얘기를 앞에 많이 드렸어요. 그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사실 이런 부작용은 저용량 요법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혈압을 치료할 때 나타났던 그런 부작용들이에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부종이 생긴다거나 심낭염, 심낭상출, 호흡부전, 협심증,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인데 말만 들어도 좀 무서워요. 그죠? 이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약들은 사실 저희는 그 아주 바이탈을 다루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제대로 케어할 수도 없고 케어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내과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녹시딜의 저용량 요법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스터디들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종이라든가 기립성 저혈압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기타 다른 심장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의 가능성을 어쨌든 최대한 차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탈모 치료에 효과가 적다 해서 약의 용량을 잘 올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일 작은 용량으로 드시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 1.25 밀리그램 그러니까 2분의 1 T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요.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시도록 시작을 해요. 이틀에 한 번 드시는데 만약에 이틀에 한 번 드시는 분이 이틀에 한 번을 먹어도 부종이나 뭐 예를 들어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3 일에 한 번 더 줄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줄여서 약을 처방하면서 그분의 어떤 반응을 봐서 몇 달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치료받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쪼끔 빠른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1.25 밀리그램을 이틀에 한 번 복용하는 거를 2달 내지 3달 정도 처음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3달 정도 복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1.25 밀리그램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방식으로 좀 바꾼다든지 그렇게 쪼끔 올려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에서는 거의 이런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약을 올렸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체구가 작고 체중이 적은 여성들에서 남성들보다 이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의 용량을 효과가 적다고 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LDOM과 병행하는 그런 다른 치료로 어떤 모낭 주사라든가 모낭에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가정용 의료기 많이 팔잖아요. 헬멧 같은 거 뭐 쓰는 거. 그게 저출력 레이저거든요. 그 두피에 보툴리눔 톡신을 주사한다든지 아니면 PRP라든가 요즘에는 줄기세포와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모낭 활성세포 같은 것들을 주사하는 이런 방법들을 LDOM하고 병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LDOM 단독으로도 효과를 잘 보는 분들은 이런 어떤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 후에는 LDOM 단독요법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이런 LDOM하고 이런 병행요법을 했을 때 머리카락이 좀 굵어지고 좋아지는 뭐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여성 탈모가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데요. 여성 탈모도 좋아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물론 자 이분도 보면 좋아졌죠.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머리가 이렇게 가늘고 뭐 거의 모공이 빈 상황이랑 이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이거든요. 완전 다른 상황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좋아졌어도 머리가 아주 굵고 빽빽하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가지고 혹은 치료를 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많은 사람처럼 막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머리가 많아지게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실 그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예전에 느끼는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정도 그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혹은 이런 LDOL 요법을 하면서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모가 가운데 많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병합 요법이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이런 수술이라든가 치료가 어느 정도 통해서 모발이 좋아진 후에는 그다음에는 약을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해 나갑니다. 저용량의 약을 가지고 유지를 해 나가죠. 근데 이제 처음에 좀 좋아지게 할 때는 이런 병행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LDOM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바뀐 LDOM의 기준 4분의 1 복용이 아니고 2분의 1 복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라든가 뭐 어떤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분들도 계실 거고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성 탈모에서 여성에서 이제 미녹시딜을 복용하거나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치료하는 건 뭐 기존에 이미 공인이 된 치료지만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거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표준적인 치료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약을 잘 드시면서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여성 탈모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